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현 주소.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율 및 손실 추이와 안전보건 법령 및 집행 등 규제 방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그간의 국내 산업재해율 및 손실 추이와 안전보건 법령 및 집행 등 규제 방식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산업재해율 및 손실 추이. 지금부터 산업재해율 및 손실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율 추이부터 볼까요? 여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2005년 이후 10년간의 재해율 변화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08년까지 사업장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0년까지 정체되고 이후 또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도 사업장 수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행히 재해자 수는 2010년 이후 안정화에 접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 사업장 수는 10.64% 증가하였고 근로자 수는 10.44% 증가하였으며 재해자 수는 1.00% 감소하였고 재해율은 0.0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 손실액은 약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하였고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19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5%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4,839만 8,387일로 전년 대비 8.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선진 외국과의 산업재해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라마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 산출 방식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다소 낮은 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재해율은 비례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국가 경쟁력 대비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우리보다 국가 경쟁률이 낮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산재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와 동일한 국민 총소득 규모가 유사한 연도의 사망 만인율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경제 규모, 국가 경쟁력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안전보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재해 수준의 비교, 선진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수준은 국격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후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산업재해 심각성을 확고히 인식하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통계 및 사례에 대해 2008년도 산업재해 통계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산업재해자는 430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7만 5천 명으로 한국전쟁 사망자의 4배, 사망자의 54%에 해당하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또한 누적 재해자 수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전체 시민을 합친 숫자와 유사한 막대한 규모입니다. 매년 약 9만 명의 재해자와 약 2,400명의 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여 하루 평균 재해자 약 260명, 사망자는 7명꼴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해는 5분 30초마다 근로자 1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강원도 동해시 또는 전라북도 김제시, 시민 전체가 1명도 남김없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사망재해는 3시간 30분마다 근로자 1명이 사망재해를 당했으며 최근 20년간 자연재해로 사망한 규모와 동일하며 삼성전자 구미공장 근로자 또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근로자 전체가 1년 동안 사망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인 체감도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국민 총생산의 약 2% 수준이며 수원시 전체 세대에 고급차인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또한 100억 규모의 공장을 1,700개 신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연봉 2천만 원 상당의 근로자 85만 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주범 중 하나가 산업재해이며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증가하여 17조 원을 넘었으며 재해자 1명당 평균 1억 7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안전보건법령 및 집행 등 규제 방식.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연역 및 구성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기술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별 규제 등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명령, 통지형 규제 방식 위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 결과를 규정하기보다는 대부분 투입 요소 차원의 사전 규제가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이 9장 72조로 구성되고 1개의 시행령과 4개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하위에 행정규칙인 각종 기술지침 및 표준 74개, 노동부 예규, 훈령 등이 있으며 법률 구조의 계층 구조도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과 단편성,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규제성과 강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체 조문의 약 70%가 기술적 규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규제 조항이 많으며 특정 사안별 세부 항목별 단편적 규제 및 강제로 사업장에는 너무 많고 단편적 사안으로 인해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이해 및 포괄적 준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전체 산업을 일괄법 체계로 적용하여 규제하고 약 1000여 규칙, 74개 고시 등 방대한 적용 규제로 업종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혼선 등으로 실질적인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전 강제와 사후 처벌을 병행하는 위험 요인의 체계적 자율관리 유도보다는 명령 통제형 규제로 인해 사업주의 자율관리 노력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사회, 산업, 고용구조, 변화 수용의 어려움. 둘째, 특정 사안, 사전 규제 방식으로는 재해 감소의 한계. 셋째, 산업법 체계의 복잡성으로 준수의 어려움입니다. 최초 제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조화된 법령으로는 현재 급격히 증가하는 서비스 재해 및 비정형 근로자 증가 대처에 적용할 규정이 미비하는 등 한계에 봉착되는 등 산업 환경 및 고용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사안별 타율적 규제로는 다양한 재해 원인으로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법의 이해를 통한 자발적인 준수보다는 소극적 회피 경향으로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최근 10년간 재해율 0.7%대에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복잡성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타율적,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고 체계적인 자율관리의 활성화보다는 법정 요건 준수 경향만을 양상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 준수에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차라리 사후적바로 지적된 내용만 개선하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풍토가 확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현 주소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